네, 41쪽입니다. 삼국과 가해인의 생활 모습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죠.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요? 자, 요거는 그냥 첫 번째는 삼국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분 문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고분은 이제 옛고자, 옛날 분, 무덤입니다. 옛날 무덤. 근데 주로 일반 무덤이기도 뭐 공부할 수 있겠지만 주로 지배자의 무덤을 이제 공부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껴먹거리와 고분 벽화. 껴먹거리는 여러분 그 가시는 길에 같이 이제 묻어주는 겁니다.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뭐 순장이라 해가지고 사람이 묻기도 합니다. 고분 벽화는 아까 고분이 옛날 무덤이잖아요. 거기에 벽화, 벽에 있는 그림을 얘기합니다. 벽화, 고분 벽화. 다음은 그래서 좀 디테일한 것들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다시 우리 여기까지인가요? 다시 돌아와서 간단해서 좋네. 생활의 모습부터 볼까요? 삼국은 영토를 넓히고 지배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신분제를 확립했다. 아, 신분제. 옛날에는 신분사회였었죠.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 가장 유명하죠. 자, 그러면 신분은 어떻게 되냐? 왕족을 비롯한 귀족, 평민, 청민 이렇게 구분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하위계층이죠. 그다음에 평민이 이제 보통이고, 그 다음에 천민. 천민은 이제 천하다는 뜻이에요. 천한 백성 해가지고 노비 같은 거가 있습니다. 신라에서의 그 신분제를 이거 알아두셔야 되네요. 골품제라 합니다. 골품제. 이게 뼈 골자예요. 뼈에도 뭐가 있다? 품이 있다. 즉 뼈에도 등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뼈다귀, 중간 뼈다귀, 낮은 뼈다귀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골품제로 정치사회와 활동과 일상생활이 제한하였다. 옆에 동그라미 1번 똥이를 보면 신라의 골품과 간등표 해가지고 그 여기 맨 위에 보면 그쵸? 골품이 있어요. 골품이 있는데 진골이 있고 진골은 이제 진짜 뼈다귀 진짜 뼈다귀 뼈다귀가 있는 사람이 이제 높은 사람이에요. 여기보다 더 높은 게 성골입니다. 성스러운 그러니까 그라떼죠. 아주 그 숭고한 뼈다귀가 있어요. 성스러운 뼈다귀. 그 다음에 진골 진짜 뼈다귀 진실한 뼈다귀 그 다음에는 뼈다귀가 아니라 6개의 두 이게 머리 숫자인가? 그래서 6머리 6두 그 다음에 5두 그 다음에 4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합쳐서 골품제라고 합니다. 골품제. 그래서 골품제에 따라서 복색, 그러니까 승진이 1, 2벌창까지 1등급까지 올라가죠. 근데 6두품은 6등급 아창까지밖에 승진을 못합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그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 뼈대 있는 집안. 그 뼈자 뼈. 그쵸? 뼈대 있는 집안 뭐예요? 아, 우리 성골 진골 집안이야. 우리 골 집안이야. 골 집안.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요? 뼈대에 있다. 그러니까 DNA가 완전 다르다. 이런 거겠죠. 현대적으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이 골품제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신분이 차등화 됐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자가용이죠. 그 횟수까지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신라에서는 신분을 성골과 진골을 제외하고 6에서 1두품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신분에 따라 옷의 색깔, 집의 크기, 소유할 수 있는 마리수가 달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돈이 있으면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 좋은 옷 입을 수 있고 넓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뭐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삼국의 귀족들은 비단 옷을 입고 비단 옷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비단 옷이 되게 좋은 옷이에요. 보석으로 치장하였다. 지금을 치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다니겠죠. 쌀밥과 고기를 먹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급식에서 쌀밥이 나오죠. 근데 이때 쌀밥은 아무나 먹은 것이 이제 아니었다고 합니다. 고기를 먹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귀족 같은 생활 모습은 좀 이제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디테일에 따라서는 좀 다르긴 하죠. 뭐 브랜드 옷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기와집에서 살았다. 기와집이 이제 좋은 집이죠. 좋은 집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무튼 네. 평민들은 거친 배나 동물 가죽. 그러니까 이때 겨울에 나기가 어려웠겠죠. 왜냐면 따뜻한 그 솜 같은 건 무명에서 나는데 이때 아직 이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겨울에 어떻게 입었어? 어떻게 살았지, 진짜? 그래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 이걸로 이제 버텼겠네요. 그다음에 조, 기장, 보리, 콩 등을 주로 먹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건강식이죠. 평민들은. 평민들은 건강식을 먹었네요. 조, 기장 이런 게 건강에 좋다면서요. 그 곡물로 된 밥들. 네. 그다음에 움찜이나 기틀집에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움찜은 신석기 때 쓰던 그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이렇게. 그다음에 조콩보리, 그다음에 움찜이나 기틀. 기틀집은 이제 나무로 만든 집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 그렇습니다. 그렇고 뭐 지금은 신분제는 없지만 자본에 따라서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나누어지죠. 우리 생활 모습이 좀 다르죠. 고구려는 초기에 돌이 쌓아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 이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돌이 무지무지 많다고 이거죠. 백제 그 석청동 서천호수 하면서 그래서 돌무지 무덤을 만들다가 점차 구이식 돌방 무덤. 돌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방이. 구리 판 다음에 거다가 그 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이제 밑에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이 있네. 이렇게 돌무지 무덤이 이렇게 있고 돌이 이렇게 쌓았죠. 피라미드식으로. 그 다음에 돌방 무덤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언덕에 이게 언덕이면 능이면 여기 앞에다가 이제 입구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돌로 이렇게 돌이면 이거 먼저 쌓겠다, 그렇죠? 돌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흙으로 덮은 것 같아요. 이 흙으로 덮었는데 덮어서 입구에서 딱 들어가면 널방이 뭐냐면 이제 여기 그 관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쑥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그 도둑을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이 입구만 찾아내면 여기 따가지고 들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시체는 거의 왕족 아니면 그 귀족이잖아요, 주로. 근데 이들은 아까 보석도 착용하니까 여기다 껴목걸이로 이렇게 보석 같은 게 있었겠죠. 그 이제 훔쳐가고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무덤을 많이 그 뭐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건 뭐들이 이게 구일색 돌발 무덤이다. 그래서 돌로 널방을 만들어 통로를 연결한 후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공간이 방이니까 벽화가 그림이 가능합니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또는 천정에다 벽화도 그렸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시 본문. 그래서 구일식 도발 무덤에는 벽화를 그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백제는 한성시대에는 이제 그 한강이죠. 한강이 있는데 고구려와 유사한 형태인 계단식 돌무지 무덤을 만들었다. 그래서 돌무지 무덤. 아이고 또 번개가 내렸네. 지어져라. 어이구. 지어져라. 이게 너 왜 생긴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 어디 갔어? 백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 처음에 만들었고 근데 웅진 때는 구이식 돌방 무덤 그리고 벽돌 무덤을 지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뭐지? 이렇게 끊어야겠죠? 여기를 이렇게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었어요.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이 첫 번째, 다음에 구이식 돌발 무덤이 두 번째, 백제는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첫 번째, 그다음에 구이식 돌발 무덤과 벽돌 무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신라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 돌무지가 돌이 무지무지 많은 거잖아요. 근데 덧널 무덤. 여기 보면 이제 요 나무 덫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을 둘러싸게 이제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관이 있으면 이제 옆에다가 그러니까 널이 이제 뭐냐면 약간 좀 그 공간에 맞는 거예요. 그 관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 이제 약간 관에 보호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둘러싸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흙을 무지무지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입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방이 아니죠. 그래서 벽화 그림이 없습니다.
나무 덧널 위에 돌을 쌓은 뒤 흙 무덤으로 덮었다. 그래서 어떻다? 도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 애들도 못 가져갔습니다. 일본 애들이 만약에 이 능을 팠으면 밀란이 막 백성들이 막 뭐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일본에서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이거 상대편 나라의 왕조의 무덤을 팠다? 그러면 약간 인식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꺼렸습니다. 몰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경주에 가보면 진짜 엄청 커요, 여러분, 이 무덤이.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이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당시의 기술로는. 그런데 이제 신라는 보니까 처음에는 돌이 무지무지에 맞는 돌무지 덧날 무덤인데, 요게 이제 뭘로 바뀐다? 요게 구일식 돌방 무덤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구일식 돌방 무덤이 삼국에 다 뭐죠?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다른데 백제랑 고구려는 좀 비슷하죠. 네, 두 번째부터는 다 구일식 돌방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가야는 돌 덧날 무덤을 만들었다. 이거는 돌 덧날. 아까 신라는 이제 돌 덧날 무덤을 나무로 만들었는데 얘는 그 나무가 아니라 돌로 이제 관을 둘러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디테일하게 다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왜 공부할까요? 그 무덤을, 죽은 사람 무덤을. 그게 여러분 문화를 알기 위해서요. 이게 어느 나라 문화인지 알려면 주로 무덤을 봅니다. 무덤이 다 다르거든요. 그 문화와 민족마다. 그래서 1학년 때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티베트는 뭐 조장이라는 걸 하잖아요. 조장, 천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체를 그냥 나무 위에 걸어놓으면 그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잖아요. 그 새 조자 해가지고 조장, 또는 새가 쪼아 먹은 시체가 하늘로 날아간다 해가지고 천장, 하늘천 해가지고 어떤 무덤 양식을 쓰냐에 따라서 어떤 장례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민족인지 갑자기 이게 왜 나오냐 아냐. 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과서에 씌는 거예요. 예, 무덤이 다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대부분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렇게 뭐더라? 수장인가 뭐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나무를 심은 다음에 거기다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지? 거기다 화장한 다음에 재를 거기다 나무에다가 이제 놔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묘지가 점점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묻으면. 부족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이제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가족장 해가지고, 가족들이 묻히는 묘지. 그것도 이제 풍수지리설 해가지고, 풍수가 좋은 데다 이제 그거 하잖아요. 작년에 영화 있었던데, 풍수지리 관련된 영화. 뭐였더라? 좀 무당 나오고 막 조금 무서웠었는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삼국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더라도 영혼이 다른 세계에 살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다 영혼이 있다고 이제 생각했나 봐요. 이에 무덤 안에 껴목걸이를 넣었다. 왜냐하면 영혼이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물건이 필요하겠죠. 심지어 뭐 친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네. 근데 왕은 친구가 없잖아요, 솔직히. 왕이 친구가 어딨어? 왕은 친구는 같은 등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신과 수준이 같은 사람들이 친구인데. 아무튼 그래서 신라와 가야에서는요, 이 왕족들이요, 이 왕이 죽으면 노비를 함께 묻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영원히 깨어났을 때 자기를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걸 순장이라고 합니다. 함께 따라 죽을 뭐 이렇게 해서 장은 장례. 함께 따라 죽은 사람은 이제 같이 묻는 걸 이제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고 돌방에서는 벽화를 그렸다. 이제 그렇죠. 이 여러분 방의 벽에다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림 안 그리고 그림을 이제 걸어놓을 수 있겠다. 그렇죠. 걸어놓을 수 있겠고 예전에 브로마이드 같은 거 있어서 연예인들 이런 거 이렇게 걸고 그랬거든요. 아니면 영화라든지 그런 거 포스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장식하고 그랬던 게 기억나네요. 이러한 껴먹거리와 고분벽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이 뭘 알 수 있어요? 네, 생활 모습과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노란색으로 좀 해줘야겠네. 그래서 껴먹거리야 등에서 그거 이제 발견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우리가 죽었으니까 못 물어보잖아요. 그런 그 유머 유적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아까 디테일한 모습이 나옵니다. 곱은 벽화 속 이게 이제 벽화예요, 여러분. 그 벽화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부엌에서 부뚜막에 아궁이에 불이 지피고 옛날 그러면 이 부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시르를 사용해 떡시루 해가지고 떡 짓는 거. 또 고개에는 멧돼지의 노루등이 걸렸대 이렇게. 고구려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맞죠? 아닌가?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냉장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겠죠. 이거 날씨가 추운 지방에서 이제 겨울에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아니면 파리나 이런 거 끓일 텐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손님을 접대하는 모습이다. 보면 상차림을 구분하였다. 그릇에 음식이 쌓여있다. 와 이거 얼굴보다 얼굴만한데요? 여러분 음식이? 여러분 음식만큼 쌓인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와 수박 정도는 다 먹을 수 있지 않나? 수박도 되게 배부른데 한 통 다 먹으려면. 네, 여러분 치킨 이거 하나만에 다 먹을 수 있죠. 아닌가? 네, 옛날에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동생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 친구가 치킨 한 마리 다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작았는데. 아무튼 그 남성은 폭이 넓고 근데 여기 재밌는 거는 여기 꼬마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조그마네, 요 사람.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은 엄청 큽니다. 키가 여기 지금 이 작은 사람 키가 뭐 1.5m, 150이라면 이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이 뭐야 앉아있는데 허리야 이게 거의 키 한 3m 되겠는데? 이거 사실이 아닌 것 같죠? 사실이 아니고 요거는 이렇게 큰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이요? 이 작은 사람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신분이 높은 사람이 이렇게 부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입체도가 이제 안 나타난 거죠. 미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그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이더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똥 3번 상류층의 사람이 고개를 감상한다. 여기도 보면 어때? 이 우산 받쳐진 사람이 크죠? 이 사람은 3m가 아니라 4m는 되겠는데? 와, 그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이거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인가 15세기 때 그런 게 15세기 전인가 중세 시대 때 그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조감도라고 해야 되나? 조감도라가 아니라 뭐지라? 그러니까 원근법이죠, 원근법.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고 가까워서 크게 보이는 거 원근법이라 하는데 이때는 12세기보다 훨씬 더 오래잖아요. 고구려가 7세기 때 망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 이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개 옆에 보면 이제 막 옆에 이거 이런 거 뭐라 하지? 공 이렇게 여러 개 던지는 걸? 뭐라고 하더라? 이거 저 안 돼요. 네, 이거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던데? 아무튼 네. 이런 거 하고 있고, 장대 지금 높여가지고, 그쵸? 이런 거 보고 있다. 지금 서커스 같은 거죠? 약간 이런 걸 보고 있다. 다 고구려 거 맞네. 똥이는 고구려 안악 사모분.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어떤 무덤 안에 있는 거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무덤들이. 아까 우리가 삼국에서 공통적으로 보였던 무슨 무덤? 구일식 돌방 무덤에 이런 게 나타난 겁니다. 구일식 돌방 무덤에. 그렇죠? 그럼 이게 다 구일식 돌방 무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다 뭐다? 구일식 돌방 무덤. 구일식 돌방 무덤은 이제 돌방을 만든 거죠. 그리고 앞에 연결할 수 있는 이음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흙으로 이제 묻어버린 겁니다. 흙으로 이제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누워있는 거기까지 통로가 있는데 그 방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니까 그쵸. 거기다가 이제 옆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근데 우리 그림 그린 거 솔직히 옛날에 호모 사피엔스도 그림 그렸잖아요. 다 동굴에 그렸죠. 거기다가. 그렇죠. 이걸 이제 무덤 안에다 그린 겁니다. 너 생활 모습을 알 수 있다. 또는 이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보면 얼굴이 엄청 큽니다, 여러분. 5등신 될 것 같아요. 현대를 오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얼굴 크기가 작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 2번 사상과 종교 들여다보기. 그래서 사신도가 나옵니다. 사신도 이것도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구일식 돌방 무덤에 있는 겁니다. 구일식 돌방이 있는데 그게 구일식이에요. 구일식. 그게 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니까 식이라는 건 스타일이거든요. 스타일. 그러니까 동굴 스타일 돌방 무덤 이렇게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장명을. 근데 동굴은 아니었죠. 그냥 인공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굴이라고 했겠죠. 굴. 그래서 굴 스타일, 굴식 돌방 무덤. 사신도는 네 명의 신입니다. 이거 도교에서 나타나는 신인데 방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마다 그 수호신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도교에서는 사신은 동서남북을 지키는 상사성의 동물이다. 북쪽은 현무가 지킨다. 저는 이제 전현무가 생각나거든요, 현무. 근데 요건 이제 뱀하고 거북이가 합쳐진 모습 같습니다. 이 현무라는 게. 왜냐 용은 있거든요. 그 청룡이 있어요, 사신도에. 호랑이도 있습니다. 백호. 그 주작이 있어요. 주작은 새입니다. 그 피닉스 같은 거 불사조거든요. 그렇고 그다음에 옆에 두 번째 그림은 천장 그림에 보면 연꽃이 지금 보여져 있는데 그래서 이건 불교. 아마 이 사람이 불교 믿는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천마총의 장리 천마도. 근데 고구려 아니 이게 이 무덤이 여러분 그 구일식 돌반 무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천마총은 첫 번째 돌무지 돌널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이제 요거 돌무지 덧널 무덤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천마총이라 써져 있죠. 40쪽 그 밑에. 그럼 여기는 벽화를 그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벽화를 그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뭐냐? 천마총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말 타면요. 말 옆에다가 이렇게 안장 이제 말 안장이 있잖아요. 그럼 그 옆에다가 이렇게 장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옆구리죠. 말 옆구리 맞나? 아무튼 옆구리 양쪽 이렇게 딱 걸친 것이 장리라고 하는 거야. 장리. 거기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장식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천마도입니다. 옛날에는 선임은 이게 이거 무덤에 있는 벽화인가? 라고 했는데 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신라 초기에 때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껴목걸이 중에 하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 말 탔을 때 그 말 안장의 장식용이었던 그 장리 거기다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고 그러면 더 있나? 가야 오리 여기 오리가 있네요. 그래서 천마는 하늘천에 많은 말맞자죠. 하늘로 날아가는 말은 죽은 사람의 하늘로 실어 나르고 오리는 영혼의 하늘로 인도해 준다고 여겨지는 상징물이다. 네, 우리가 그런 상징물인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